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이 장외투쟁을 고집하면서 민생을 외면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고 그 책임 또한 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 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면서 여야 간의 대치가 더욱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부자 감세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올해 국회에서 세제 개편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오늘 낮부터 귀성객이 몰리면서 고속도로 정체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뉴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이 장외투쟁을 고집하면서 민생을 외면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고 그 책임 또한 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기국회가 시작됐는데도 야당이 장외투쟁을 계속하면서 민생 법안 등에 대한 심의를 거부한다면 결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새 정부가 출범하고 야당의 비협조로 정부 조직 개편안이 장기 표류해 국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국정원 문제로 또다시 장기간 장외투쟁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원하는 민의인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자신도 야당 대표로 활동했고 어려운 당을 일으켜 세운 적은 있지만 당의 목적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 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면서 여야 간의 대치가 더욱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오전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3자 회담 결렬을 선언하며 노숙투쟁을 제기한 것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황우여 대표는 국정을 함께 논의하자는 여당의 손을 야당이 계속 뿌리치는데 과연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말문이 막힌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라 국회의 위기라면서 민생 위기부터 구하겠다는 야당의 자세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CBS 라디오에 출연한 최경환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글쎄, 그런 격한 반응을 내놓으셨는데, 근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지금 위협받고 있습니까? 그 야당은, 인식이, 솔직히 일반 국민들로부터 크게 동의를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야당 입장에서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어디 언론 자유가 없습니까? 무슨 민주주의가 지금 없습니까? 그래서 그런 인식을 격차를 보이시면은 정말 참 지금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주장을 하시니까 지금 그 주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를 못 하고 있으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편 민주당은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현 정국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을 성토하면서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포장지는 근사했는데 선물 상자 안에 국민에게 주는 선물은 아무것도 없었다며 3자 회담 결렬 책임이 박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추석 밥상에 불통령이 화제에 오를 수밖에 없다면서 소통하지 않아서 불통령이고 갑갑한 국민 가슴에 불을 질러서 불통령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TV 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에 출연해 기대보다도 훨씬 나빴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막상 대화를 했는데 기대보다도 훨씬 나빴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총평이고요. 되게 어떤 사람이든지 특히 중요한 정치 지도자가 되면은요. 팩트와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중경, 경중을 잘 가려서 인식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판단을 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판단의 근거는 뭐냐, 그리고 의사소통과 토론이 가능하냐, 이런 것이 사람과 지도자의 어떤 자질에 해당할 겁니다. 그런데 어저께 대화를 한 결과 그 사이에는 박 대통령은 잘 알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저희들 대화의 결론은 박 대통령 본인에게 이 상황 인식, 판단, 의사소통에서 모두 문제가 있는 것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대보다 훨씬 나빴고요. 예. 민주당은 오는 23일 의원총회를 갖고 9월 정기국회를 전면 보이콧하는 등의 초강경 대응 방침 등을 결론지을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각각 서울역을 찾아 귀성객들에게 정책 홍보물을 나눠주며 명절 민심 잡기 경쟁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부자 감세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올해 국회에서 세제 개편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재정 파탄의 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 때문이라며 재벌에게만 특혜를 주고 중산층과 서민을 쥐어짜는 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정책위의장은 어제 3자 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법인세 인상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며 경제 민주화로 위장했던 박근혜 정부가 친재벌과 친부자 정부라는 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어제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이 첫 진행을 맡은 JTBC 9시 뉴스에 출연해 현재 내년 지방선거에 나갈 분들과 열심히 논의 중이고 늦어도 올해 말 전에는 그분들을 소개시켜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당 창당 시기와 관련해선 확률적으로 따지면 지방선거 전까지 만들 확률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의원이 창당 시기를 비롯해 신당 창당 의사를 직접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안철수 의원이 이날 아무런 합의도 도출하지 못한 3자 회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3자 회담은 의혹을 해결하지 못하고 키워 실망스럽다. 여러 차례 만나야 한다고 말하자 손석희 사장은 한 차례 만나기도 힘들다. 여러 번 만나는 게 현실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일문일답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3자 회동이 있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실망스럽습니다. 원래 정치라는 것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오히려 지금 현재 정치가 그 문제를 만들고 오히려 문제를 증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결과 국민들은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 한 번 더 만나고 또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저는 여러 번 만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번 한 번 만나기도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네. 여러 번 만난다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오늘 낮부터 귀성객이 몰리면서 고속도로 정체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을 빠져나갈 차량은 43만 대로 평소 주말 수준이지만 주행거리가 길어 차는 훨씬 더 밀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본격적인 정체는 오후 2시쯤부터 시작돼 밤 8시부터 10시 사이에 절정을 이뤘다가 내일 새벽 1시에서 4시 정도까지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후 귀성 차량은 다시 늘어나면서 추석 연휴 첫날인 내일 아침에는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국민TV 라디오는 잠시 후 12시 15분부터 추석 특집 생방송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가타라를 자정까지 방송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를 바랍니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 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논평입니다. 오늘은 추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진실만 얘기하자라는 주제로 본방송 조상훈 사무국장의 논평이 있겠습니다. 민족의 대이동으로 이어지는 명절 추석입니다. 닷새 연휴는 내일부터지만 본격적인 귀성은 오늘 시작됐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지들과 이런저런 이야기꽃을 피울 것입니다. 특별히 올 추석에는 먹고 사는 문제 말고도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났는데 왜 아무 소득도 없었는지, 검찰총장에게 혼외 아들이 있다는 조선일보 보도는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지난 대선 때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은 맞는지, 국정원 셀프 개혁은 가능한 얘기인지, 권은희 수사과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중 누가 진실을 말했는지,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혐의는 사실인지,
수십조 원을 쏟아부은 4대강 사업은 괜찮은 것인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치를 얘기하다 보면 때로는 가족 사이에 논쟁도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말싸움이 싫다고 대화 자체를 피할 일은 아닙니다. 각자가 아는 범위 내에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진실만 이야기합시다. 그러다 보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서로 조금씩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정치 다음엔 언론을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언론을 통해 정치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언론이 정치를 사실대로 전달하고 있는지, 여야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보도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말마다 광장에 수만 명이 모여 촛불을 들고 있다는데 왜 TV나 조중동에는 안 나오는지,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시국선언을 했는지, TV와 신문에 나오는 것들은 모두 사실인지, 국민 TV가 왜 필요한지, 더 보태지도 말고 감추지도 말고 진실만 이야기합시다. 그러다 보면 바르게 보고 바르게 읽고 바르게 듣는 방법을 조금씩 알게 될 것입니다. 추석 연휴 닷새 동안 모든 것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과 TV를 좀 멀리하고 그 대신 가족 친지와 눈을 맞춘다면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90분을 만나고도 각자 자기 주장만 늘어놓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보다는 더 나은 대화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면 돌아오는 길 여러분 마음속에 진실을 비추는 보름달이 뜨지 않을까요? 몸보다는 마음을 기름지게 하는 풍성한 한가위 보내십시오. 국민TV 라디오 논평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추석 연휴인 내일부터 오는 22일 사이 응급 당직 의료기관 1,990곳과 당번약국 3,692곳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료하는 기관은 종로구 강북 삼성병원 등 지역 응급센터 30곳과 양천구 홍익병원 등 지역 응급의료기관 24곳, 강남구 차병원 등 종합병원 11곳입니다. 당직 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은 전화 119 또는 1339로 문의하거나 시구 홈페이지, 서울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소화제나 해열진통제 등 13개 품목은 집 근처 상비의약품 판매 업소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6도에서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지역의 현재 기온은 24.5도, 현재 습도는 39%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정승조였습니다. 국민TV